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며칠간 아주 가열차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영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좀 빨리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리즈로 빨리 올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랑 어제 올려드린 영상은 영어 리스닝을 향상시키는 공부 방법이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법이라던가 스피킹도 느는 건 사실이지만 스피킹에 최적화된 공부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뭔가 영어 회화 환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주입식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회화를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말이죠. 지금은 아마 제가 사용했던 방법보다 더 많은 루트와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초가 있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20살 때 영어 회화를 공부했을 때 두 가지 갈림길에 섰어요. 첫 번째는 상황별로 내가 영어 회화를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패턴별로 영어 회화를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상황별 영어 회화 패턴 책도 사보고 패턴 책도 사봤는데 결과적으로 패턴이 저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됐어요. 상황별 영어 회화 표현 책을 사셔가지고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표현, 약국에서 사용하는 표현 이렇게 다양하게 현지에서 써먹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만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 문법은 물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패턴을 가지고 문장의 골격을 만든 힘을 기르신 다음에 회화를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패턴 회화 233이라는 책을 20살 때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도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길벗 이지톡이나 패턴 회화 233 저자분은 저한테 공로상을 주셔야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책을 정말 많이 팔아드렸거든요. 저랑 공부한 학생분들은 대부분 이 책을 갖고 계실 거예요. 패턴 회화 233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영어 회화나 아니면 영어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풋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외우는 거 싫고 나는 천부적인 재능과 나의 스웨기로 영어를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사실 기본적인 인풋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패턴 회화 233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영어의 골격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골격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다 외운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내가 만들어본 문장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추가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늘려갔고요.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 안에 갇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구매하면은 CD나 MP3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이나 MP3에 MP3 요새 안 쓰죠. 저 때만 해도 썼는데 그런 이제 저장 매체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패턴 회화 233을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근철 선생님이 했던 패턴 회화 무슨 교재인데 그 교재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 교재를 사진 않았고 그분이 이제 녹음한 녹음 파일을 찾아가지고 같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을 배운다고 칠게요. 그럼 what are you는 what are you? going to는 gonna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갑자기 노래가 막 시작되면서 Yo, check it out 막 이러면서 너 오늘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nna do today? 너 오늘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nna do today?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데 일반 음원 파일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listen carefully. 너 오늘 뭐 할 거야? 너 오늘 뭐 할 거야? 이렇게 기초 체력을 쌓은 다음에 제가 또 중점을 둔 게 내가 말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정말 고리타분하게 거울을 보고 얘기해라, 벽 보고 영어로라도 얘기해라 이런 방법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언어라는 거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그 대화 안에는 문맥도 존재하고요. 다양한 전문용어로 화용론이라는 건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정말 다양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흡수하고 그거를 벽이나 거울에 대고 말하는 회화 연습은 정말 비추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어민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 영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데가 스터디였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학교에 즐거운 영어라는 영어 스터디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스터디였어요. 근데 그 스터디에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어떤 연설문이나 아니면 영화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따라해보고 녹음하고 아니면은 파트너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언가 스스로 말하는 시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도 하면서 제가 병행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프레젠테이션 동호회를 또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어렸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뭐 전문직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뭐 의사, 뭐 기업가, 뭐 변호사 그런 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동호회에 오셨는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뭐 또 모르니까 되게 용감했던 거지 지금 하라 그러면 아마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했던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그런 데다가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그 예약 취소도 하고 그렇게 뭔가 최대한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조금 찾아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종교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기가 참 그런데 한국의 몰몬교라는 종교에서 선교사분들이 이제 영어를 막 가르쳐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참 나쁘게도 영어 공부가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영어적인 도움만 받았었거든요. 아까 만났던 친구들이 두 명 다 미국인이었고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매주 수요일인가? 그때 저를 매일 만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저에게 성경을 전파하려고 만났겠지만 그다지 얘는 전도가 어렵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진짜 편하게 뭐 도넛 가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영어를 얘기해보고 그리고 뭐 책 읽은 거를 같이 얘기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각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말 미국인 2명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과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한 명이 카이스트의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제가 막 대전에도 가고 그렇게 좀 돈독하게 지냈었는데 영어를 처음에는 목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영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어를 특히 회화를 공부하실 때 한국에서 너무 환경이 열악해 영어 회화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정말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은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냐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은 학교 끝나고 이태원에 태국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하루에 하는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감 알바를 했어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 무조건 저를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식당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던 되게 큰 이유는 그 식당의 오너가 저희 학교 영어 강사분이 운영하는 또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막 이태원에 수익이 넘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그런 인증된 분과 함께 일도 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2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회화 공부 방법 이래서 딱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턴 회화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초구력을 쌓은 다음에 최대한 회화 상황에 나를 던지셔야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회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실험에 대해서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이 있어요. A 그룹은 유학생 그룹인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현지에서 일을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 펍에 가거나 이럴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이 B라는 집단은 현지에서 일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종일 현지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뭐 펍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A랑 B라는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어떤 그룹이 더 빨리 향상됐느냐라고 보니까는 어떤 그룹이 더 빨리 영어 향상을 했을까요? A일까요? 유학생 집단? B일까요? 그냥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답은 B? A? A입니다. 여러분 되게 의아하시죠? 해외에서 현지에서 일하면서 내가 부딪히고 막 현지인들이랑 펍에서 술도 마시고 막 포켓볼도 치고 이랬는데 왜 이 B 집단이 영어 향상이 빨리 안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카데믹한 영어에 대한 인풋이 꾸준히 들어가면은 사실 탄탄한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어요. 이 유학생 집단은 사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제된 영어를 배운 거죠. 그리고 영어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토론을 한다던가 에세이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본인의 레지스터를 높여가는데 근로자 집단을 보면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이 만약에 뭐 택배 상하차 업무다 이러면은 영어 회화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하루 종일 현지에서 현지인이랑 부딪히고 막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막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A라는 집단의 영어 실력이 빨리 올라간 이유는 그 영어의 기초를 잡아주는 로직이 탄탄했던 거고 그리고 그들이 흡수하는 언어나 그런 문장의 레지스터가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너무 미천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선생님이래. 근데 개미묵님, 그러면 저보고 지금 이 나이에 영문과를 가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또 강남 파고다 가가지고 영어 회화를 등록을 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한테는 대안책이 있어요. 바로 유튜브라는 세상이죠. 저는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유튜브라는 게 있었다면 좀 더 목표에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 체력을 쌓는 데에는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언젠가는 제가 즐겨보는 영어 티칭 채널을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몇 개만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아주 탄탄한 인프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쌓으시면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영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실 텐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모티베이션 영상도 찾아보고 영어 강의도 듣지만 난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건 정말 확실한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한편에 그냥 여정 같은 거였어요. 무언가 공부를 하고 수험 기간이 있었던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과정에서 즐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막 반짝 멋있게 등장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막 스토리가 있고 그 중간에 막 따단딴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훈련을 해가지고 갑자기 챔피언이 된다던가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완전 병아리 단계이건 아니면 애매한 단계이건 그 과정 자체도 여러분들의 되게 멋진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화를 재미있게 저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영화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